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if 함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운드하고 STDV가 나왔는데 실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STDV라는 게 뭐냐? 표준 편차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나오면 STDEV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2007빛 이전 버전과 호환성에 제공되는 함수로서 표변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텍스트나 논리값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넘버 1, 넘버 2 어서 많이 봤죠. 뭐예요? 썸하고 에버러지 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범위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뭐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의 차이의 뭐 어떤 제곱인가 분산이 제곱이죠. 뭐 평균과의 차이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학점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자릿수는 두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올림이니까 라운드하고 2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냥 STDV에 의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돼요. 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STDV하고 학점 범위를 그냥 쭈르륵 엔터. 그럼 표준 편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함수가 뭐지? 하고 사용법을 좀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빈도는 높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어려운 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ABS 그 몇 년 전에 시험 후기에다가 한 분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우리가 안 배운 함수가 나오면 빨리 건너뛰라고 그랬더니 ABS가 딱 나왔어요. 건너뛰었어요. 차의 결과를 양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ABS는 그냥 절대값 양수 만들어주는 거다. 본인은 안 해본 거라 그래서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합격을 했어요. 아무튼 라운드라고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 자리 표시 소수점 자리는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쓰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그지 뭐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거 STDV하고 범위 주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고 작업하는 형태는 항상 함수를 하나씩 작업하세요. 두 개씩 하지 마시고 STDV 하시고 표준 편차 구하시고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둘째 자리 표시하시는 건 2를 쓴다는 건 3번 문제도 제품의 건조기의 제품의 판매금의 평균을 구하는데 자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합계를 구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균을 구하라는데 뭐가 나왔냐면 썸if와 에버러지 if를 써야 되는데 썸if와 이거 왜 이래? 썸if하고 카운트 if를 쓰라 그랬어요. 이 썸if 나누기 카운트 if가 평균이에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 조건에 맞는 개수를 나누는 거예요. 최근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썸if s에 카운트 if s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게 다 평균이에요. 실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03 버전에는 에버러지 if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7 버전에 에버러지 if가 추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3 버전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항상 썸if 아닌 카운트 if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버러지 if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썸if 아닌 카운트 if를 안 하고 그냥 에버러지 if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내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풀라고 썸if 나누기 카운트 if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도 나왔어요. dSum 나누기 dCount가 뭐예요? 뒤에 에버러지 대신에 문제가 나온 거예요.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는데 dSum과 dCount를 쓰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에버러지를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써서 어떻게 구하지? 똑같은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에요. 여기에다가 A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다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는 평균을 구하는데 제품명이 견적이인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제품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건조기를 찾아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에버러지 if를 써야 되는데 sum if와 count if를 쓰라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가장 멋진 사람이 뭐냐면 sum if, count if 물자리 포함해서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에버러지 if를 풀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빵점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함수를 사용하세요 하는 그거만 써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 sum if 사용하는 건 무난히 쓰시겠죠.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간 다음에 탭, 건조기 선택하고 탭.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앞에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귀찮으니까 앞에 거 두 개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그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의 조건.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약간 머리를 쓰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여기 적어드린 거 sum if s, count if s, count if s도 평균 구하라고 나왔다는 거. db 함수에서도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 dsum 나누기 dcount a도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4번 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디에버러지 문제가 나와 있는 4번을 먼저 푸셔야 돼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db, 그러니까 추주나 db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찾기 참조, 그 다음에 if, if 순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가 70 이상. 조건이 두 개네요. 합격자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카운트 함수를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dsum, dAverage, dcount를 쓰래요. 카운트를 써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조건을 맞으면서 그 조건에 맞는 행위, 내가 카운트를 하고자 하는 열이 숫자가 있는 데서만 써야 돼. 숫자가 있는 데서만. 그 다음에 얘는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하라 그랬죠. 그러면 성별이 여자를 복사해서 첫 번째 조건을 넣으시고 점수를 복사해서 그 옆에 두시고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나온 조건이 얼마나 착해요. AND로 바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형태라면 여기다 이렇게 넣겠죠. 조건을 이 범위 안에다가 쓰세요. 그럼 우리는 AND인지 OR인지를 결정해서 AND면 4칸만 쓰시는 거고 OR면 6칸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요 밑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O AND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점수가 70 이상이니까 이 점수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가 dc니까 는 dc 하시고 dcount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는 3 조건 범위는 여기잖아요. 3탭 하고 조건 범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명자 쓰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명자가 있네요. AND 다운표 명 그리고 엔터. 그래서 db 함수는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면 Vlookup, Hlookup, left, mid, right 중 알맞은 쓰래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항상 Vlookup, Hlookup은 이렇게 찾아서 뽑을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절대주소죠. 2열에서 뽑아요. 통상 얘가 문자로 돼 있으면 방법은 뭐를 쓰면 돼요? 0. 근데 CPS면 뭐가 돼? 오른차순 됐잖아. 1도 답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뭐예요? 찾으려는 값들. 여기가 뭐예요? 뽑을 값들이잖아. 찾으려는 값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얘기는 학생 코드와 학과 코드를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는데 학생 코드의 의미가 세네 번째 문자가 CS이면, 이게 CS이면 인문학과, 그러니까 여기서 인문학과, PS면 정책학과, SS면 사회학과인데 여기서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뭐예요? 학생 코드의 세네 번째가, 그러니까 뭐예요? 미드에 의해서 학생 코드의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다 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값에 의해서 Vlookup으로 학과를 찾아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에 의해서 MID하고 미드 하시고 문자를 찍고 시작 위치에 뽑을 게 있어. 그러니까 A28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얘를 쭈르륵 채워보면 PS, CS, SS 쭉 나왔는데 이 값도 여기 똑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름차순되어 있으면서 구간값을 가질 때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갈 때 그럴 때 주로 1을 쓴다면 돼. 그게 대부분이 숫자 데이터잖아요. 그 문자 데이터는 똑같은 값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0을 쓰시는 거예요. Vlookup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몇 열? 2열. 여러분은 0 써보세요. 저는 2를 쓸게요.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 오름차순대. CPS가 오름차순대 있잖아. 그래서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정답은 0이 되어 있으니까 0을 써도 답이고 2를 써도 답이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도 그닥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죠. 아무튼 설명을 들으면 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어제 올린 동영상은 괜찮았어요? 그 동영상 보시고 6회 아무도 안 봤어요? 동영상 올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 어제 녹음을 안 해가지고 저번에 했던 걸 왜요?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반응이 없나요? 네 번이나 누가 들어왔다 갔는데 본 건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네 번은 누가 들어왔어요. 왔다 갔다 왔다 네 번. 반응이 많지 않으면 동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알아서 지난 동영상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입사일자와 현대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기간을 표시하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근무시간을 5년 미만이면 공백을 표시하세요. 근무기간은 해당 연도에 현대 날짜의 연도에서 입사 날짜의 연도. 근데 이 문제를 풀면 어제 황 대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답하고 채점하면 틀렸다래요. 정답에는 2022년도의 정답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정답치하고 우리가 작업한 작업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날짜가 들어간 거는. 그래서 채점을 해봤을 때 틀렸다고 해요? 맞았다 해요? 틀렸다고 나와요? 네. 그럼 채점 풀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 좀 힘든 경우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해 근무 기간을 표시하는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날짜의 연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데이를 먼저 하고 이어에 의해서 날짜를 뽑으면 얘가 세일서식이 날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어 투데이를 그냥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어 투데이를 그냥 하시고 가로 닫고 닫으면 얘는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어를 놓으시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요. 그러면 얘가 땡캉 했더니 또 세일서식이 바뀐다 이러면 그럼 바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일반으로 바꾸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아이 또 날짜로 바뀌었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값이 조건이 뭐예요? 5보다 커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를 뽑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서 뺀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서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크거나 같다 5를 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똑같이 true, false 나와요. 1900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5일 이상인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굳이 저걸 안 바꿔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안 바꾸면 더 혼돈이 되니까 일단 바꾸는 작업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900년 1월 4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라는 거예요. 4. 그것이 5보다 크거나 같아요.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근무 기간을 찍어주고 아니면 뭐예요?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true, false가 해결되면 if 함수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근무 기간을 찍을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밑에다 붙여요. 그리고 요거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찍히는 거예요? 근무 기간이 찍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된다면 아니면 오늘 날짜 연도를 뽑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뽑아서 그 값을 빼면 이게 근무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근무기간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AND하고 0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AND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3일 때 우리는 맨날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걸 찍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회 때 그거 푼 거 기억나시죠? if, rank, choose. 그래서 3등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1등, 2등, 3등으로 찍어서 해서 3일 때 choose를 썼잖아요. 그게 안 해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3일 때 수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날짜에서 연도를 뽑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뽑은 값이 근무기간이잖아요. 5년 이상인 사람만 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찍고 연을 찍어주시고 아니면 뭐예요? 공백. 그럼 공백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고 여기다 공백하라니까 공백 하고 쓰신 분 계세요. 공백 쓰는 거 아니에요. 공백은 다운표 2개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에 나온 내용을 보면 5년 맨 처음이 이제 9년, 13년, 10년인데 여기 5년짜리가 하나 껴들었죠. 그러니까 요게 작년도에 나왔던 형태에서 채점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18년은 22년을 봤을 때는 5년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면 아마 이게 틀렸다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채점 무시하고 내가 잘났어 하고 여러분들이 저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트가 좀 어려우셨다고요.
차트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항목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작업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수업 일수와 중고등 학생 요소가 제로. 수업 일수는 여기 색깔이 파란색인데 너무 작아서 안 잡히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클릭 마우스 오른쪽 계열 삭제.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수업 일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고등학생을 제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얘는 계열이 원래는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수업 일수까지 돼 있고 X축 항목값이 두 줄이 돼 있잖아요. 두 줄이 돼 있는데 문제지의 정답에 보면 얘가 없어진 거예요. 대상 자체가. 대상이 없어지면서 분야에서 중고등학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분야와 대상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에요. 항목의 범위가 분야만 잡고 그 다음에 행렬 전환해서 여기에 중고등학생이 들어간 값들을 분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데이터 선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일단 수업 일수는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제거하시고 여기가 가로 항목축이 기억할 분야하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지에서는 대상은 없고 분야만 있잖아요. 이게 편집이에요. 얘네들은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편집을 다시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해서 분야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보면 이제 분야만 남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제 여기는 수업 일수가 없어졌고 편집해서 대상을 없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분야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이 어려운 게 수업 일수 제거하고 분야 중 중고등학생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분야 중 중고등학생 요소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의 중고등학생 요소를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편집에 들어가서 대상을 없애시고 행렬 전환해서 이제 여기서 왜 안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양말먹공예 제거하시고 웹툰 제거하시고 인공지능 놔두고 제과 제떡 놔두시고 항공정비 내두고 화장품 과학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웹개발 그리고 이 메이커스 제거하고 북메이킹 제거하고 드론 제거하고 그리고 행렬 전환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면 여기 인공지능 제거 제떡 항공정비 화장품과학 웹개발 이게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이거를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수업 일수를 제거하고 항목 중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대상을 제거하고 분야 중에서 중고등학생 분야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렵게 써는 거예요. 어렵게.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없죠. 여기 해결되네요. 그렇죠? 네.